태극기를 들었는가. 그런 영화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국회 안의 내용들을 너무 잘 모르셔서 그런 내용들이고, 야당 특검은 청와대 요청사항이에요. 이것이 왜 그랬겠느냐. 이영렬 특별수사본부가 계속 청와대를 압박을 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쪽 사항들이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청와대에서. 뭐 최순실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제가 없고 뇌물받은 것이 없고, 아까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법적 절차를 받는 것이 옳다. 왜? 탄핵을 가도 죄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된다고 확신을 가지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 대응을 하는데, 아까 내용에서 나오대요. 청와대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지도부에 있어서는 잘 알죠. 아무튼 그 당시에 민정수석 최재형인가 누구죠? 그때 민정수석이 전화를 왔어요, 지도부에. 그래서 그때 최재경 민정수석이 전화가 와서 제가 엄청 반발했어요. 안 된다. 근데 이게 뭐 대통령 뜻이냐? 그의 뜻 맞습니다. 뭐 또 이정현도 받았겠죠. 저한테만 한 게 이정현이 대표고 제가 수석 최고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서원 입장에서 얘기가 자꾸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대통령께서 최서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고영태, 최서원 이런 사람들이 자가 발전한 거다. 쉽게 말하면 최서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여성 대통령이니까 그냥 여성에 필요한 집사 역할 정도 한 거다. WPC를 가지고 뭐 고쳤다니 다 거짓말이고, WPC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 쪽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최서원 씨가 독일에 가지 않았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바람에 많은 문제가 왜곡돼 버렸어요. 안종범 수첩 문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수첩의 앞뒤가 바뀐 거예요. 본인이 쓰던 수첩하고, 그 다음에 안종범이 언론 기사 나온 걸 정리하고 자기가 검찰 조사받기 위한 종류가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면 언론에 나온 모든 기사가 안종범의 수첩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럼 언론이 나온 기사들이 사실로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왜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왜곡.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원서를 1000장, 그건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300만 장의 무죄석방 즉각 성명, 탄핵 무효 이 서명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다는 것은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내용을 너무 많이 합니다. 탄핵 정국 당시에요, 거의 국회의원 다를 만났어요. 그 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거의 다를 제가 다 만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탄핵 가면 안 된다. 근데 결정적인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잘못을 합니다. 이게 당론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당론은 이미 탄핵 반대예요. 소수잖아, 나머지 사람들. 다수가 탄핵 반대 당론인데 정진석이 자유투표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투표, 그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 그 비밀투표니까 누가 찬성했는데 누가 반대했는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전 과정에서 수요 모임이라고 유승민, 김무성을 중심으로 탄핵파들이 모임을 했고, 거기에 지지선언을 한 사람들, 그런 행동을 다 따져서 보니까 62명의 탄핵 찬성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냥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밝혀야 돼. 왜냐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유불리,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탄핵 이후에 벌어질 사태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측 잘못한 사람들이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탄핵에 동조하는 바람에 좌파 정권 돌아가지고 문재인이라는 괴물 정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될 거라고 믿고 체제를 바꾸겠다. 정치제도 제도를 바꾸겠다고. 내각제는. 거기서부터 사달이 난 겁니다. 결국은 지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각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50%가 떨어지고 10월 말 가까이 되면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럴 때 버텨낼 수 있는가? 과연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저 좌파들의 공격들을 끝까지 몸으로 막을 수 있는가? 국민은 3분의 2가 돌아서 있고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 없다고 보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좌파들하고 야합할 수밖에 없는 야합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큰 축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이 의석을 얻는다 안 얻는다, 선거에 참패했다 그건 정당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개선해 가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건 맞잖아요. 단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 아무런 거친 표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건강에 좀 더 빨리 건강 회복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이 10월 전국을 예의주시하고 계실 거다. 예의주시하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이 10월 전국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10월이 국정감사가 있고 지금 경제적인 3구 현상, 유가까지 따져서 엄청나게 악조건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을 윤석열 정부가 돌파하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 못하면은 어렵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 때 그때 누구도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국회의원 떨어진다 상관하고요. 왜 공무원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노조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140조가 아니라 490조를 아끼고 490조. 나중에 재정평가했더니 600조 가까이를 아낀 엄청난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개혁의 저항 세력들이 본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공무원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개혁을 안 하면은 연금 자체가 무너집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또 군인연금, 이러한 연금에 대한 개혁들을 하지 않으면은 국가는 서서히 무너져 버린다. 결국은 순수한 마음으로 연금을 못 붙은 사람들은 나중에 깡통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오늘 영화에서 봤지만은 위대한 그 길을 용기 있는 국민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같이 용기를 가지고 5년간 6년째 투쟁을 하기 때문에 우종창 배기자 같은 분이 저런 다큐를 만들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셨잖아요. 영화를 만들고 다큐를 만드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재산 팔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러한 다큐를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탄핵이었고 그 중심에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이 주동을 했고 또 그 중심에는 정치꾼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5년, 6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탈이 생기고 지금은 국민의 분들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좀 그만하자. 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 그만하고 탄핵 얘기 좀 듣고 윤석열 정부가 돌아서니까 아무튼 보수 정권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뜻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 이것이 거짓이 진실이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된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제2의 문재인 같은 그러한 좌파들이 또 정권을 잡고, 그랬더니 이 탄핵 정부 문재인 정권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은 관심만 가져달라. 그리고 그 관심 가졌다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가서 표를 적게 받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을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이게 앞으로 좀 더 많은 기대가 우리 공화당에 걸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도 세심 변화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쪽에서 제가 당대표로서 좀 이제 젊은 청년들의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겠다. 이제 비판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데 또 모 방송국에 나갔다 해가지고 또 하는데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다. 그것이 어쩌면 또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일 수도 있다. 저는 뭐 좀 상당히 황당하죠. 서운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하나의 의견으로 수용할 수 있다. 단지 비대위 구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대위가 들어오면요,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좋은지는요, 정치를 내가 내 말을 잘 듣는 비대위원장을 넣자. 그리고 꼼수로 그거는 제 정치답지 좋은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적인 미래 구상을 하고 계신가,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위대한 침묵, 이 침묵이 이제는 이 위대한 침묵이나 다큐나 영화를 거짓재산의 영화를 통해서 침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의 진실과 정의와 불법과 그리고 반체제, 반국민, 반역사적 행위들을 깨쳐가기를 바라고, 그 국민 중에서는 아마 우리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박자도 듣기 싫다. 또 혹은 이제 탄핵 얘기 좀 그만해라. 조문진이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안 해도 벌써 우리 공화당 10% 갔을 텐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그럴 정치를 할 사람은 우리 말고도 많아요. 그럴 정치, 가만히 있어 그리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단지 하나, 그렇다 해가 우리가 평생 이래 갈 것도 아니고, 이번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 진출을 통해서 그때 교두부를 만들고, 그때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안 나가시겠습니까? 금강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것은 태극기 집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좀 더 얘기를 더 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리 공화당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적당하게 영화를 만드셨다 이래 보는 거고, 또 다큐를 만들었다고. 내일은 이 다큐에 이제 거지재산의 영화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 영화 만들려면 해도 이 다큐들이 좀 성공을 해야지 영화가 제대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어느 분 하시되 뭐 어디에 가서 입당 하락하고 뭐 뭐라 할 때는 안 하더라도 영화 보러 가면 안 가겠나. 그래서 좀 긴가민가한 국민들 좀 모시고 가서 이 다큐 영화를 좀 많이 보시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은 대구에 8시 45분 CGV 아카데미 극장에 밤 8시 45분에 갑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동지님들이 7시 반에 제가 잘 먹는 따로국밥집, 뭐 말은 안 하거든요. 따로국밥집에서 7시 반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마지막 영화를 관람하고, 또 관람 끝나면은 간단히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또 경남 부산에 있는 분들 내일 대구서 봅시대. 자, 그다음 일어나서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앞으로 서세요, 선생님. 한 번 더 빠지면 다 들어오세요. 마스크 쓰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매진. 용산의 CGV가 매진됐습니다. 됐습니까? 누가 찍는? 선배님이 한번. 자, 앞에 보세요. 저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하나, 둘, 셋. 대표님 오시나요? 한 번 더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기자님 포스터를 가져오셨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왜 국민들을 향해서 태극기를 들었는가? 그런 영화 중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들을, 국회 안의 내용들을 너무 잘 모르셔서 그런 내용들이. 야당 특검은 청와대 요청사항이에요. 이것이 왜 그랬겠느냐? 이영렬 특별수사본부가 계속 청와대를 압박을 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쪽 사항들이 내용을 전혀 몰랐어요. 청와대에서. 뭐 최순실이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 생각은 제가 없고 뇌물받은 것이 없고, 아까 내용에도 나오잖아요. 법적 절차를 받는 것이 옳다. 왜? 탄핵을 가도 제가 없기 때문에 탄핵이 안 된다고 확신을 가지죠. 그 다음에 안에 내부적으로 그 내용을 알아야 대응을 하는데, 아까 내용에서 나오대요. 청와대에 압수수색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지도부에 있어서 잘 알죠. 아무튼 그 당시에 그 민정수석 최재형이 누구죠? 그때 민정수석이 전화를 왔어요, 지도부에. 그래서 그때 최재경 민정수석이 전화가 와서 제가 엄청 반발했어요. 안 된다. 근데 이게 뭐 대통령 뜻이냐? 그 뜻 맞습니다. 뭐 또 이정현도 받았겠죠. 저한테만 한 게 이정현이 대표고 제가 수석 최고죠.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최서원 입장에서 얘기가 자꾸 조금 나오는데, 그것도 내용이 좀 다릅니다. 대통령께서 최서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게 고영태, 최서원 이런 사람들이 자가 발전한 거다. 쉽게 말하면 최서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여성 대통령이니까 그냥 여성에 필요한 집사 역할 정도 한 거다. WPC를 가지고 뭐 고쳤다 다 거짓말이고, WPC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대통령 쪽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최성원 씨가 독일에 가지 않았다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바람에 많은 문제가 왜곡돼 버렸어요. 안종범 수첩 문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하면은 수첩의 앞뒤가 바뀐 거예요. 본인이 쓰던 수첩하고 그 다음에 안종범이 언론 기사 나온 걸 정리하고 자기가 검찰 조사받기 위한 종류가 순서가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순서가 바뀌면 언론에 나온 모든 기사가 안종범의 수첩에 의해서 나온 것 같이 되잖아요. 그럼 언론이 나온 기사들이 사실로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왜곡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왜곡.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원서를 1000장, 그건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300만 장의 무죄석방 즉각 성명 탄핵 무효 이 서명을 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좀 빠졌다는 것은 좀 아쉽다. 그래서 제가 지금 기존에 있는 정치인들에 대해서 좀 인정을 안 하는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내용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탄핵 정국 당시에요. 거의 국회의원 다를 만났어요. 그 당 새누리당 국회의원 거의 다를 제가 다 만났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설득하고 탄핵하면 안 된다. 근데 결정적인 정진석 당시 원내대표가 결정적인 잘못을 합니다. 이게 당론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당론은 이미 탄핵 반대예요. 소수잖아, 나머지 사람들. 다수가 탄핵 반대 당론인데 정진석이 자유투표로 바꿔버립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투표, 그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 그 비밀투표니까 누가 찬성했는데 누가 반대했는지 다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 전 과정에서 수요 모임이라고 유승민, 김무성을 중심으로 탄핵파들이 모임을 했고 거기에 지지선언을 한 사람들, 그런 행동을 다 따져서 보니까 62명의 탄핵 찬성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그냥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주도적으로 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것도 밝혀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이게 그렇게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적인 정치적인 그러한 유불리,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감정, 국회의원 정도 되면은 개인의 감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탄핵 이후에 벌어질 사태들을 예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측 잘못한 사람들이 김무성, 유승민, 안철수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탄핵에 동조하는 바람에 좌파 정권 돌아가지고 문재인이라는 괴물 정권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럼 책임을 져야죠. 근데 그 사람들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통령 될 거라고 믿고 체제를 바꾸겠다. 정치제도 제도를 바꾸겠다고. 내각제는. 거기서부터 사달이 난 겁니다. 결국은 지금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각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는데 결국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50%가 떨어지고 10월 말 가까이 되면은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그럴 때 버텨낼 수 있는가? 과연 탄핵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저 좌파들의 공격들을 끝까지 몸으로 막을 수 있는가? 국민은 3분의 2가 돌아서 있고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 없다고 보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좌파들하고 야합할 수밖에 없는 야합 정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의 큰 축이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이 의석을 얻는다 안 얻는다, 선거에 참패했다, 그건 정당으로서 마음이 아프고 개선해 가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는 건 맞잖아요. 단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직 아무런 거친 표명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저는 건강에 좀 더 빨리 건강 회복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는
대통령께서 이 10월 정국을 예의주시하고 계실 거다. 예의주시하고. 그래서 우리 공화당도 이 10월 정국을 예의주시해야 된다. 10월이 국정감사가 있고 지금 경제적인 3구 현상, 뭐 유가까지 따져서 뭐 엄청나게 악조건들이 있는데 이 사안들을 윤석열 정부가 돌파하지 못하고 대안을 제시 못하면 어렵다 이래 보는 거예요.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은 개혁 대통령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저한테 주셨을 때 그때 누구도 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국회의원 떨어진다 상강하고 왜 공무원들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노조들하고 싸워야 되고. 그래서 아무튼 공무원연금 개혁을 해서 140조가 아니라 490조를 아끼고 490조. 나중에 재정평가했더니 600조 가까이를 아끼는 엄청난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물론 개혁의 저항 세력들이 본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공무원들이 돌아서는 겁니다. 근데 개혁을 안 하면은 연금 자체가 무너집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의료보험도 마찬가지. 또 군인연금, 이러한 연금에 대한 개혁들을 하지 않으면은 국가는 서서히 무너져 버린다. 결국은 순수한 마음으로 연금을 붙은 사람들은 나중에 깡통이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오늘 영화에서 봤지만은 위대한 그 길을 용기 있는 국민들이 가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 같이 용기를 가지고 5년간 6년째 투쟁을 하기 때문에 우종창 대기자 같은 분이 저런 다큐를 만들 생각을 하고 영화를 만들 생각을 하셨잖아요. 영화를 만들고 다큐를 만드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누가 만들겠습니까? 재산 팔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러한 다큐를 통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개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아니다. 이것은 체제에 대한 도전이고 탄핵이었고 그 중심에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세력이 주동을 했고 또 그 중심에는 정치꾼들이 같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5년, 6년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이탈이 생기고 지금은 국민의 분들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은.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얘기 좀 그만하자. 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판에.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이제 박근혜 대통령 얘기 그만하고 탄핵 얘기 좀 듣고 윤석열 정부가 돌아서니까 아무튼 보수 정권이 들어왔지 않느냐. 이제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분들이 그분들의 뜻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지 하나 이것이 거짓이 진실이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된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제2의 문재인 같은 그러한 좌파들이 또 정권을 잡고 그랬더니 이 탄핵 정부 문재인 정권보다도 훨씬 더 악랄하게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는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설 테니까 여러분들은 관심만 가져달라. 그리고 그 관심 가졌다가 용기가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참여해달라.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계속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나가서 표를 적게 받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대통령 선거 이후에 지방을 많이 다녀보니까 우리 공화당에 대한 기대를 너무 많이 갖고 계세요. 이게 앞으로 좀 더 많은 기대가 우리 공화당에 걸 겁니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도 세심 변화하고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쪽에서 제가 당대표로서 좀 이제 젊은 청년들의 그러한 의견들에 대해서 당대표가 심사숙고하고 고려하겠다. 이제 비판들 뭐 이런 얘기들은 좀 자제해달라. 뭐 이런데 또 모 방송국에 나갔다 해가지고 또 하는데 이제 청년들의 목소리다.
그것이 어쩌면 또 살아있는 정당의 모습일 수도 있다. 저는 뭐 상당히 황당하죠. 서운하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들도 하나의 의견으로 수용할 수 있다. 단지 비대위 구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비대위가 들어오면요, 비대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가지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조원진은요, 정치를 내가 내 말을 잘 듣는 비대위원장을 넣자, 그리고 꼼수로, 그거는 제 정치답지, 조원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께서 어떤 정치적인 미래 구상을 하고 계신가, 그것도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오늘 이 위대한 침묵, 이 침묵이 이제는 이 위대한 침묵이나 다큐나 영화를 거짓재산의 영화를 통해서 침묵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이 탄핵의 진실과 정의와 불법과 그리고 반체제, 반국민, 반역사적 행위들을 깨쳐가기를 바라고, 그 국민 중에서는 아마 우리와 같이 뜻을 같이 하는 분도 있지만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이제 박자도 듣기 싫다, 또 혹은 이제 탄핵 얘기 좀 그만해라, 조원진이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만 안 해도 벌써 우리 공화당 10% 갔을 텐데 하는 분들도 있어요. 제 주변의 친구들도 그런 얘기 합니다. 근데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그럴 정치를 할 사람은 우리 말고도 많아요. 그럴 정치, 가만히 있어 그래 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단지 하나, 그렇다 해가 우리가 평생 이래 갈 것도 아니고, 이번 다음 총선을 통해서 우리가 국회 진출을 통해서 그때 교두부를 만들고, 그때쯤 되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좀 안 나가시겠습니까? 금강도. 그런 기대를 하면서 한 분 한 분이 이 영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아쉬운 것은 그 태극기 집회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좀 더 얘기를 더 했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우리 공화당만 보는 게 아니고 전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자 하는 분들이 보기 때문에 적당하게 영화를 만드셨다 이래 보는 거고, 또 다큐를 만들었다고. 내일은 이 영화, 이 다큐 위에 이제 거짓재산의 영화가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 영화 만들려면 해도 이 다큐들이 좀 성공을 해야지 영화가 제대로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까 어느 분 하시되 뭐 어디에 가서 입당하라고 뭐라 할 때는 안 하더라도 영화 보러 가면 안 가겠나. 그래서 좀 긴가민가한 국민들 좀 모시고 가서 이 다큐 영화를 좀 많이 보시도록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내일은 대구에 8시 45분 CGV 아카데미 극장에 밤 8시 45분에 갑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의 동지님들이 7시 반에 제가 잘 먹는 따로국밥집, 뭐 말은 안 하거든요. 따로국밥집에서 7시 반에 만나서 저녁을 먹고 마지막 영화를 관람하고, 또 관람 끝나면은 간단히 이렇게 간담회식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대구 경북에 있는 또 경남 부산에 있는 분들 내일 대구서 봅시대. 자, 그 다음에 일어나서 사진 한 장 찍을게요. 앞으로 서세요, 선생님. 한 번 더 빠지면 다 들어오세요. 마스크 쓰고.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매진. 용산의 CGV가 매진됐습니다. 매진. 됐습니까? 누가 찍는? 선배님이 한 번. 네. 자, 앞에 보세요. 저 카메라 보세요, 카메라. 하나, 둘, 셋. 한 번 더 찍을까요? 네. 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주기자님 포스터를 가져오셨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더 관광하세요.